예,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일단 정경심 씨에 대해서 11개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구속되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. 지난번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전담 판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도 관심이 커진 바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돈 기자, 예. 이번에는 누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됩니까?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후보군은 있습니다. 예.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영장을 기각시킨 명재권 판사와 예. 지난 2월에 영장 전담 판사로 발령을 받은 송경호 판사 2명 중에 1명이 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? 자, 정 교수의 영장 심사를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법은요,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. 자, 이 4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조는 구속영장 심사를, 그리고 나머지 한 조는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. 자, 이번에는 이 명재권 송경호 판사 조가 구속영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. 자, 둘 중에 누가 정 교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지는 이 전산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어쨌든 2명 가운데 1명이니까 확률은 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보통 새벽에 중요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많이 봐서 그런지 이 4명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그런데 이 예전에는요 더 적었습니다. 이 판사 단 2명이서 1명씩 돌아가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했었으니까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부작용도 많았습니다. 검찰에서 영장 담당 판사의 성향을 미리 파악해서 검찰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근무를 할 때 영장을 집중적으로 신청을 했었죠. 자, 그래서 판사 수도 느리고 공휴일이나 당직 근무도 복잡하게 돌아가게 해놨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. 예. 4명이니까 법원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이 영장 전담 판사로 배정할 수 있겠군요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과거 영장 전담 판사를 지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장 전담 판사나 법원 지도부나 아무래도 인사권을 쥔 상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들어보시죠. 예. 적용할 수 있지요.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. 소속 법원을 바꿔버릴 수가 있고 법원 내에서 사무분담을 바꿔버릴 수가 있고 그게 엄청난 무기입니다. 물론 뭐 판사 개인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속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? 예, 물론 법으로는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죠. 하지만 그 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게 됩니다. 여권 인사도 이에 대해서 인정한 한 적이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서울중앙지법 포함해서 모든 법원이 이제 배당 재판장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이제 영향을 미치죠. 다 같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. 예,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죠. 이번에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그러는데 예. 이번에도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시킨 명재권 판사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? 그거는 이제 중앙지방법원 내규상요. 같은 사건을 계속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명재권 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관련 영장 심사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. 예,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